이 기호와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그 총론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걸 바로 캐치하실 건데 장미가 뭡니까? 꽤나 누군가 로맨틱하게 들을 수도 있고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장미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뭐 장미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SNC를 정의하기 전에 한번 저희가 해보자고요. 장미가 뭐죠? 장미 뭡니까? 꽃. 장미 이퀄 꽃이다. 진달래는 장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장미가 뭐죠? 로맨스. 로맨스. 그럼 로맨스 영화도 장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게 되겠죠. 졸면 바로 물을 겁니다. 선생님, 장미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정의해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지구력을 정의하자 하면 또 이제 힘든 거죠. 장미가 뭘까요? 빨간색 가시가 있는 꽃입니다. 붉은 색 플러스 가시가 조합된 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좋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몇몇 튤립들도 그런 붉은 가시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튤립도 장미가 되고 붉은색의 장미가 붉은색의 가시가 되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장미가 뭡니까? 정의를 해주세요. 학술적 정의가 아니라고 했죠. 처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래서 물리학이랑 수학, 그 다음에 통계학을 배워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원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수치로 정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저희가 빗나갈 일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장미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어떤 정성적으로 말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장미가 뭐죠? 그냥 생각나는 장미목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물류계에서 자, 장미목을 통칭한 것이 장미다 라고 하면 미스해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장미를 그러면 장미를 사와 주세요 하면 붉은색 장미도 있을 거고 하얀색 장미도 있을 거고 가지각색의 장미가 있었거든요. 이런 유전적으로 개량된. 그럼 반대로 선생에게 너 유산소 지구력을 늘려 하면 수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이클을 탈 수도 있을 거고 달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아무도 정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유산소 지구력이 뭡니까? 정의를 해주세요. 유산소 지구력이 뭐죠? 러닝 500 뛸 수 있는 체력. 러닝을 달리기를 오래 할 수 있는 체력. 자, 이렇게 되면 조상성이 더 심해져요. 왜? 달리기를 어떤 스프린터도 달리기고요. 그러니까 마라톤도 달리기예요. 심지어 방향 전환이 들어간 축구 선수의 달리기도 달리기예요. 그리고 체력이 뭔지를 또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겹치는 거죠. 체력이 뭔지를 정해야 유산소 체력을 정해달라고 하니까 달리기 체력으로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유산소 지구력이 뭐죠? BTS 일반이죠. 그러면 러닝머신 속도 5 맞춰서 30분 뛰고 가세요는 유산소 지구력일까요? 아닐까요? 유산소 지구력이 뭘까요? 정의를 하면? 유산소 시스템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힘? 에너지 대사 체계. 네. 그럼 몇 분일까요? 이게 기점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생리학적으로는 보통 몇 분부터 시작해요? 에너지 대사. 유산소 대사. 내가 최대 노력을 했을 때 몇 분부터 시작됩니까? 60분. 아니요.
무산소 당질 내가 당을 쓰는 대사가 한계치에 달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보통 3분을 봅니다. 그래서 3분 이상의 뭔가를 보면 이것도 나름 엄밀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돌고 돌았는데 SNC를 정의를 하자면 이건 외우세요. 그냥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얘는 strength입니다. strength and conditioning은 하위 분류 체계로 나누면 첫 번째 절대적 strength가 있어요. 두 번째로 strength, speed가 있어요. 세 번째로 speed, strength가 있고 네 번째로 폭발적 strength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 뭘까요? 항목으로 묶으면 저희는 출력을 올려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정의를 하면 S는 출력입니다. 내가 근육의 최대 장력을 만들어서 출력을 내는 것.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뭐 원위에서 길어지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출력을 낸다, 출력을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판 어차피 여기 있잖아요. 힘판으로 저희가 센서 측정을 안 해도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컨디셔닝은 뭐냐면 에너지 대사 체계의 개선이에요. 가장 크게는 유산소가 있고 무산소 안에서 포스파겐과 흔히 ATP-PC라 불리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글리코겐 대사가 있어요. 당질 대사가 있고 유산소는 흔히 이 글리코겐 끝나고 나면 최소 3분 이상에서 이제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한 게 그래서 포스파겐 혹은 ATP-PC고 그 다음이 글리코겐, 그 다음이 유산소 체계죠. 산화 체계죠. 이 세 가지 에너지 대사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게 컨디셔닝 훈련이에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정의를 명확하게 해봅시다. 절대적 스트렝스는 0.3m/s 정도에서 측정이 돼요. 100%의 텐션입니다. 바벨 값으로 치면. 스쿼트 1RM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 스피드는 0.5m/s 정도 됩니다. 측정을 해보면. 이건 웨스사이드 바벨을 루이 시몬스가 어느 정도 정립해 둔 겁니다. 원래 기존에 소련 연구 문헌에서 빠른 속도, 중간 속도, 낮은 속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루이가 텐더 유닛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 값으로는 90%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스피너 스트렝스는 0.7에서 0.9m/s에 보통 분류가 되고 60에서 85% 정도의 바벨 값으로 훈련이 됩니다. 폭발적 스트렝스는 1.2m/s를 상회하는 편이고요. 30에서 40% 혹은 역도성 동작에서는 40에서 50%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파워 클린은 폭발적 스트렝스를 올리지 않아요. 파워 스네치도 폭발적 스트렝스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30에서 40% 중량이 폭발적 스트렝스를 올리는 거예요. 최대 중량의 스네치는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최대 중량의 클린은 그다지 빠르지 않단 말이에요. 외부 저항 값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스트렝스를 늘릴 수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약간 그런 겁니다. 자연 법칙 레벨에서 내 생각은 다릅니다를 하는 게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어 중력이 있죠. 중력을 제가 9.8m/s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격차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 95% 통계적으로 저희가 95% 신뢰 구간으로 중력값을 측정하겠다가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5% 확률로 위로 가요 사람이? 점프를 하면? 그래서 예전에 그 말에 밖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5% 확률로 신뢰 구간 95%면 5% 확률로 위로 갈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력이 통계적 결과입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이 메타퍼세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거의 생리학적 법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어떤 논란이 나올 게 없어요. 자연 법칙 레벨까지는 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험칙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계에 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선생님들께서 스트렝스 훈련을 시킬 것 같으면 0.3m/s로 움직이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다? 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에서 5초 정도 내가 바벨 최대 무게를 들고 있을 때 그라인딩이 가능해요. 이렇게 떨면서 올라오는 게 가능해요. 이게 안 되고 업하고 들고 업하고 깔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300kg을 든다 할지라도 절대적 스트렝스가 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절대적 스트렝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대 스트렝스가 강한 겁니다. 최대 스트렝스는 자 이제 한번 저희가 확정해 봅시다. 절대적 스트렝스가 130에서 150%고 최대 스트렝스가 100%입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100kg이 1rm이라 할지라도 130에서 150 짊어지고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의 학술적 정의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근력의 장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그라인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절대적 스트렝스가 나왔다고. 그러면 뭘 하든 사실 스피드 훈련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플로이메트릭도 의미가 없어요. 이걸 웨스사이드식으로 바꾸면 위크팅지 브레이크라고 하는 약하면 그냥 약하지 특별하게 약하지 않습니다. 강해지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체중 수가 2배속까지 그냥 맞춰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큰 문제 없고요. 사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야구하는데 제가 턱걸이가 안 됩니다. 특이성 아닌가요? 아니 그냥 약한 거예요. 네. 자 체중 2배속까지는 그냥 사실 특이성이고 뭐고 할 것까지는 그다지 없다. 네, 그냥 올려도 큰 문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일단 체중 2배속까지 스팟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작업이 뭘까요? 저희가 추상성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자주 모든 체력과 관련한 혹은 어떤 그런 심지어 어떤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들도 마찬가지로 추상성이 지나치게 높단 말입니다. 추상성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코칭을 함에 있어서 그다지 일관성이 없어요. 이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때려맞고 저기 보이면 이 사람이 오면 그냥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계속 돌려막게 돼요. 그렇게 돼서는 사실 뭐 어떻게 코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상성을 최대한 내리면 선생님들께서는 숫자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SNC 코칭은 숫자를 다룹니다. 반드시 수치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ATPPC 일반적으로 몇 초 쓴다 하던가요? 하나, 둘, 셋 하듯이 횟수가 나뉘는 것 같으면 한 10초까지도 볼 수 있고 스프린트처럼 직선적으로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6초를 일반적으로 보죠. ATP 혹은 보스파겐 체제가 유산소보다는 짧습니다. 최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빨 꽉 깨물고 스프린트를 하는 게 마라톤보다는 당연히 파워풀하지만 짧단 말입니다. 힘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글리코겐은 일반적으로 30초에서 파워를 보고요. 저희가 3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인터벌이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아니잖아요. 뭐 3대3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정말로 어렵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뭘 확인할 수 있나요? 다 뭐가 있습니까? 다 뭐가 있죠? 제가 절대적 스트렝스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라고 합니까? 스피드 스트렝스는 빠른 것 같아요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더 저희가 현장 언어로 말해볼까요? 0.7에서 0.9m/s는 하나 하는데 1초예요. 스쿼트 하나 하는데 1초 걸리면 스피드 스트렝스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스피드 스트렝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SNC 코치는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숫자입니다. 오늘 그냥 그것만 생각하셔도 반드시 수치화돼야 돼요. 시중에 떠돌고 있는 어떤 텍스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추상성이 높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수치화된 훈련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안 해요. 그리고 루이도 유튜브를 안 하고요. 주기화의 어떤 현대 주기화를 정립하는 본파가 있죠. 본파 교수님. 본파 교수님도 유튜브 랩실에서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독자가 70명인가 되더라고요. 현대 스포츠 과학 중 주기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도 구독자 7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어떤 출판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지서 출판 작업을 하는 연구 저술을 저희가 출판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스포츠 전이 체계를 세운 본다르축 교수님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튜브를 안 해요. 네이버 블로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성이 낮아야 되고요. 대부분 어떻게 시중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적어도 SNC 코치의 직무 영역과 그다지 맞지 않아요. 네.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찍었어요. 절대적 스트렝스가 뭡니까? 정리해주세요. 장미보다는 낫잖아요. 0.3m/s로.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나중에 쇠질을 할 때 쇠 몇 프로로 됩니까? 100%. 왜 130에서 150%가 아닐까요? 짊어지고 내려가고 있으면 저희가 다 해봤어요. 다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100%로 하고 있어요. 최대 스트렝스 훈련으로 절대적 스트렝스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렝스 스피드가 몇 m/s가 나오죠? 0.5m/s 정도, 0.4에서 0.5m/s. 그 다음에 바벨 퍼센티지 값으로 몇 프로죠? 90%. 스피드 훈련, 스피드 스트렝스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0.7에서 0.9 하고 그다음에 바벨 퍼센티지는 40에서 60에서 85% 정도 됩니다. 폭발적 스트렝스, 선생님, 폭발적 스트렝스를 정의해 주세요. 1.2 메터? 네, 상회해요. 30에서 40%. 네. 폭발적 스트렝스를 훈련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플라우메트릭입니다. 1.2m/s라고 적어놓은 것은 1.2m/s 아래면 애초에 테이크오프가 안 돼요. 땅을 천천히 짓눌러서 뛰려고 해보세요. 이거 안 띄워집니다. 그래서 1.2m/s를 상회한다고요. 그럼 저희가 힘 속도 곡선이라는 것을 주로 어떤 시각화 모형으로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여기가 속도고 여기가 힘이라고 하면 최대 속도와 최대 힘은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최대 힘은 절대적 스트렝스 훈련을 맥스 에포트를 하고요. 맥스 에포트를 하면 100%를 드는 것을 말해요. 그날 주어진 컨디션에서. 그 다음에 중간 속도가 있죠. 이게 스피드 스트렝스 값입니다. 얘가 다이나믹 에포트라 불리는 이제 60에서 85%. 아까 말씀 주시죠. 60에서 85%로 훈련하고 여기에 빠른 훈련이 있죠. 이게 아까 플라이메트릭 혹은 30에서 40%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훈련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선수들 중에서도 빠르면서 약한 사람이 있고요. 느리면서 약한 사람이 있고 이건 최악이죠. 네. 그리고 강하면서 빠른 사람이 있고 강하면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강하면서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가장 좀 이상적으로 그린 거는 빠른 화물차기 납니다. 네, 가장 베스트인 건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네. 아쉽게도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입니다. 빠르면서 약하거나 느리면서 강해요. 보통 그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항상 그래서 연수 끝나고 나면 이거 기억하라고 해도 다 이제 미친 듯이 추상성이 높아지는 게 생깁니다. 뭐라 했죠 이거 항상?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웨이브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계획을 세워봐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없으면 전부 추측으로 향합니다. 루이가 말했는데 무계획은 실패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계획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숫자입니다. 정량화된 계획이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이걸 파워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저희가? 왜 스트렝스, 스피드, 그 다음에 스트렝스가 먼저 있으면 당연히 스트렝스 우세, 스피드고요. 스피드 우세, 스피드 스트렝스는 스피드 우세 스트렝스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파워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파워의 엄밀한 정의가 뭐죠? 파워를 잡으신 분. 선생님. 잠시만. 아직은 잠깐. 선생님. 예. 파워를 정의해 주세요. 일 네. 곱하기 시간. 단위 시간당 한 수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예.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치료사가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코치가 되고 싶으면 치료사가 아니고요. 연구자도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연구자들은 파워를 뭐 단위 시간당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파워 훈련을 시킵니까? 그렇게 해서는 실적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훈련할 때는 자 빠른 파워 있죠. 뭐죠? 스피드 스트렝스죠. 몇 프로입니까? 바벨 몇 프로 뽑아요? 야 너 1월에 뭐 얼마나? 그 다음에 몇 프로 뽑아? 하면 몇에 몇입니까? 60에서 85%. 85%. 네. 오케이. 스트렝스 스피드 몇 프로라고요? 그건 스피드 스트렝스. 느린 파워는 몇입니까? 90%. 90%를 넘나들어. 왜 이렇게 좀 적당히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드리지 않을 건데 실제 SNC 코치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전적 재능 식별입니다. 전체 인구 집단에서 1000명을 뽑았을 때 어떤 종목이든 뭔가를 유의미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한 6명밖에 안 돼요. 이걸 이제 동독이나 아니면 공산권에서는 TTPS 같은 거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 4살에서 5살 때부터 이 사람이 운동선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테스트를 다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근성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빠따 친다고 그 사람이 올림픽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논란이 계속 생기는데 그런 유전적인 재능을 식별하는 것도 사실 코치의 역량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때려 죽여도 폭발적 스트렝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유전적인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의 스트렝스 혹은 지구력에서의 개선 여지가 많다 하면 왜 똑같은 1시간에 내가 훈련을 시켰을 때 개선의 여지가 큰 걸 안 시키냐는 말이에요. 그나마 개선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아까 문제 정의 단계에서 다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못할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더 저희가 추상성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새벽에 자다가 누가 흔들어 깨웠어요. 야, 절대적 스트렝스 뭐야? 하면 답변이 나왔고 절대적 스트렝스를 정의해주세요. 0.3m 플러스 부분을 정도에서 측정되기 위해서 스쿼트가 왜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0% 그대로 볼수 있는 네, 좋습니다. 만일 훈련을 하면 바벨을 들어 올릴 때 몇 초 정도 걸린다고? 0.3m 플러스 가 저희가 실제 눈으로 봤을 때 3에서 5초 정도 걸린다라고 했죠. 네. 스트렝스 스피드를 정의해 주세요. 0.5m/s.
의 바벨 값으로 90% 정도 된다. 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느린 파워. 빠른 파워인 스피드 스트렝스를 정의해 주세요. 0.7에서 0.9 60에서 80 정도 바벨 네. 폭발적 스트렝스를 정의해 주세요. 1.2초를 측정하면서 바벨 스코어가 30에서 40%를 혹은 글라이오메트릭이죠. 바벨 값이 아니라. 네. 그래서 1.2m/s를 상회하면서 30에서 40%의 바벨 값에 해당하고 바벨이 아니라면 글라이오메트릭이 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하나만 저희가 조금 더 다룹시다. 왜 이게 국내에서 말하는 SNC와 저희가 어떤 표준적인 SNC 코치가 상당히 달라요. 잠시 지금 몇 분? 1시? 10분만 쉬었다. 네, 10분만 쉬었다.